우리 문제풀이 지금 샀잖아요. 그것도 가져오시고, 또, 우리 책 나옵니다, 이제. 우리 책 샀잖아요. 문풀. 문제풀이 가면서 이제 요약지도 좀 같이 나갑니다.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 법 이름이 등자가 나오면, 가등기 담보 등, 등자가 나오면 두 개 이상을 등이라 그래요. 가등기 담보 등,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 또 거꾸로 담보 가등기라고도 합니다. 이거하고 조금 전에 봤던 양도 담보입니다. 자,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에 적용이 됩니다. 요걸 이제 세 개가 적용되는 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줄여서 가담법이라 그래요. 아까 요거는 배웠죠, 그죠? 가등기 담보하고 양도 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했죠, 그죠? 명의신탁이 아니 유효하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돈 빌리면서 가등기 하면 가등기 담보예요. 돈 빌리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양도 담보입니다. 돈 빌리면서 자 소유권 이전해주고 엔더 환매 특약하면 매도 담보예요. 쉽게 얘기해서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 안 해주고 이상한 거 해준다. 그게 바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입니다. 이게 옛날에 사채업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도 사채업자들이 이거 사용하잖아요. 주식의 양도 담보. 자, 주식 해본 사람들은 요새는 저는 주식 하게 나갑니다만 옛날에 저도 한 15, 16년 전에 주식 많이 했죠 뭐. 주식하면 사람이 안 돼요. 말이야. 쉬는 시간마다 봐야 되잖아. 사람이 안 되더라고 이게.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피말립니다. 집사람 우리 하다가 들켜가지고 더 돼지게 맞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가등기 담보란, 자, 의 한번 읽고 또 말해줘. 가등기 담보, 의, 1번. 가등기 담보란,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비대차 채권 목적의 포인트입니다. 다른 채권은 안 돼. 소비대차를, 자, 소비대차가 뭐예요? 소비물을 빌리는 거죠. 쉽게 해서 돈 빌리면서, 쌀 빌리면서, 돌이 빌리면서, 소비대차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는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동그라미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 변제 예약이나 또는 매매 예약 등을 하고 예약을 하고 변제기에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즉 돈을 못 받는 경우 못 갚는 경우에 채권자 이꼴 사채업자가 예약 완결권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자 줄여보세요. 장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동그라미 가등기 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해서 돈 빌리고 가등기 한 경우를 가등기 담보라 그래요. 두 번째 이 양도 담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합니다. 양도 담보 설정 계약과 소유권 동그라미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가등기 담보는 자, 뭐 매도 담보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가등기 담보는 돈 빌리고 소비대차 채권. 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죠. 소비대차 채권에 근데 1억 빌렸다. 1억. 자,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면 가등기 담보죠. 자,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이거는 뭐한다? 양도 담보입니다. 자, 원래 담보는 자, 갑이 은행에 가보세요. 은행에 이익을 빌리면서 그 은행은 거의 저당권 등기 가지고 이 사람이 은행이 저당권자야. 이 저당권 등기 하지 않고 뭐 했다? 가등기 했다?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 양도 담보입니다. 이거는 민법에서 사용 안 하고 변칙이라는 변칙 담보 물건이라 그래요. 우리 총칙에도 변칙 담보 물건 나오잖아.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당권 와보세요, 이제. 저당권은, 변칙 담보 물건이 요거구나, 그거예요. 자, 저당권이, 어디로 오냐면, 자, 그래서 민법은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담보 물건에서,
몇 페이지로 오냐면 120 아니 121페이지 121쪽 121페이지 121페이지 찾았습니까? 121 찾았어요? 그 밑에서 한 10번째 줄이고 박스 밑에 방가로 2번 이거예요. 비전형담보, 변칙담보라 그래. 민법에 없는 담보, 즉 거래계에서 발달한 물적 담보되고 얘들 나오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입니다. 그게 쉽게 해서 돈 빌리면서 가등기 했다,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게 했다 그러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입니다. 그것도 부수불물이 있는 거야.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그 2번이죠. 담보물권의 특성, 통유성이 1, 부종성의 부, 담비 넣이죠. 2, 수반성의 수, 3, 불가분성의 불, 4, 물상대성의 물 다 있는 거예요. 부수불물이 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시험 넘어옵니다. 자, 그럼 넘어와서 이제 이 적용 보입니다. 자, 1번에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 담보, 매도 담보도 가담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방가로 2번 가등기 담보법은 자, 부동산 동그라미 쳐 부동산 소유권뿐만 아니라 등기할 수 있는 것, 등기나 등록할 수 있는 권리 취득 목적으로 한 담보계약에도 다 준용 적용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따라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도 등기할 수 있는가 권리와 임목,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등등등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도 적용이 됩니다. 자, 중요 표시하세요. 자, 그러나 이제 적용 안 되는 거, 자, 가담법이 적용 안 되는 것은 자, 거기 전세권, 저당권, 질권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민법상 담보물권이잖아. 민법상 담보물권이니까 민법을 적용해야지 요거는 우리 가담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저질이죠. 주의할 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전세권, 저당권, 질권, 머리 글자 전저질. 전시는 저질이니까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질권 취득 목적에는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되고 민법 적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적용 제외입니다. 자, 적용 제외라는 것은 아예 가담법이 적용 안 되는 것. 자, 방가로 1번 소비대차가 아닌 소비대차 이외의 사유로 생긴 채권은 제외됩니다. 즉 소비대차가 아닌 것들 쭉 나오죠. 예, 토지 동남처럼 매매대금 지급담보, 매매 잔대금 채권담보, 공사대금 채권담보에는 아예 이 법이 적용 안 됩니다. 자, 적용 안 된다는 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3단계 절차 안 거친다는 거예요. 자, 맨 밑에 방가로 3번 옵니다. 방가로 3번 부동산이 아니라 언더라인 동산양도담보도 적용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면 적용 안 돼. 동산양도담보는 적용이 없다. 그럼 민법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오른쪽 4 용어 정리. 그거 중요합니다. 외워야 돼. 용어 정리. 자, 1번 채무자 등자 나왔어요. 등이란 세 사람이야. 채무자. 다음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다음 제3취득자입니다. 외웁니다. 채무자 등은 저당권에서 나오는 거죠. 채무자, 물보, 제3취득자. 이퀄 저거. 이퀄 뭐냐? 결국은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자 등입니다. 채무자, 물보, 제3취득자. 다음 방가로 2 담보 가등기란 채권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합니다. 우리 가등기를 보세요.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물권법 시간에 배우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었잖아요. 순위보전의 가등기. 이게 원칙이죠. 가등기에 기해서 나중에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한다? 가등기 순위에 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가담법에서 배우는 것이 이게 아니라 뭐죠? 바로 담보 가등기죠. 자, 담보 가등기는 요거는 자
자, 이거는 담보물건이니까 담보물건이가 당연히 경매 청구권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게 없잖아요. 순위만 보존하는 가등기죠. 이거는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이. 왜 이거는 경매 들어가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쉽게 해서 변칙 저당권이야. 변칙 저당권. 등기부에 저당권이라고 적어야 될 거 그냥 가등기 한 거예요. 왜? 사채업자가 속이려고. 그래, 변칙을 쓰고 있는 거야. 시계는 남자인데 여장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담보가등기. 다음 3번 강제경매 등이란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그 다음 4번에 와야 돼. 4번 후순위 권리자란 후순위 권리 3명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후에 등기된 전세권자, 후에 등기된 담보가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우리 글자 후저전가를 후순위 권리자라 그래. 유치권자는 후순위 권리자가 아니에요. 왜냐?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라 그래. 유치권자는 X입니다. 자, 2절에 이제 가등기 담보의 성의 1. 변칙 담보물건입니다. 변칙 담보물건.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이걸 적어. 변칙 저당권이에요. 변칙 저당권. 2번 담보물건의 공통적 성질 1. 가등기 담보권도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부수불물이 인정된다. 자, 동그라미 2번 외워야 돼. 가등기 담보권자도 실체법 같은 말 민법상 효력으로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과 별채권이 인정됩니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자, 그렇게만 기억을 하고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그냥 단어는 안 봐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절 와서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에서 자 1번 효력이 미치는 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하다. 자, 이번에 대내적 효력에서 1번 외워야 됩니다. 목적물의 소유권은 설정자 겁니다. 가등기 담보 설정자에게 이퀄 적으세요. 양도 담보 설정자에게 속합니다. 설정자가 소유자야. 저당권 설정자, 가등기 담보 설정자, 양도 담보 설정자에게 속한다. 그래서 2번 가등기 담보 설정자는 소유자니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제3자에게 빌려줄 수 있죠. 용익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대외적 효력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권자죠. 채권자는 피담보 채권과 함께 가등기 담보권을 제3자에게 팔아먹을 수도 있다. 부종성.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자, 항상 가등기 담보가 나오면 효력은 저당권하고 똑같아. 그러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저당권과 차이점. 요걸 기억해. 차이점은 담보권 실행 방법이 달라요. 담보권 실행 방법의 차이죠. 방법이 다르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은 실행 방법이 뭐죠? 바로 이잖아. 경매 청구로 실행합니다. 저당권은 경매로 실행.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 두 가지야. 1번 중요. 귀속 청산 방법과 경매에 의한 우선 변제권 동그라미 쳐 선택입니다. 선택. 저 기억해야 돼. 귀속 청산과 경매에 의한 우선 변제권의 선택. 자, 방금 1번. 여기 더 많아요. 권리 취득에 의한 담보권이 바로 가등기 담보권이야. 실행, 즉 귀속 청산 방식입니다. 사적 실행. 계속 배울 거야. 가등기 담보권자가 3단계 동그라미 쳐. 3단계 절차를 거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소유권 취득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바로 귀속 청산입니다. 2번
자, 경매한 담보권 실행. 요게 이제 공적 실행이죠. 자,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장 대표가. 자, 가등기 담보 봅니다. 자, 이게 옛날 사채업자들이 돈을 많이 번 방법이죠. 자, 갑이 을에게 가등기 담보 나오면 채권자를 사채업자로 생각하세요. 사채업자, 채권자. 자, 갑이 자, 이 땅을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자, 1억 좀 빌려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소비대차 계약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는 소비대차 채권자입니다. 돈 빌려준 채권자야. 자, 그래서 무조건 가등기 담보는 소비대차 채권에만 적용돼요. 돈 빌린 게 아니라 매매대금이라든지 공사대금 이런 것은 가담법이 적용이 안 돼요. 적용 안 된다는 것은 민법 적용하라는 거예요. 다 빌리면서 자, 갑니다. 이제 담보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담보를. 자, 뭐 건물 제공한다고 하죠. 쉽게 해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보통 은행이라면 바로 저당권 설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채업자는 저당권 싫어해요. 나 저당권 싫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 만약에 돈을 1억 빌려줬어요. 그럼 이자가 예를 비싸잖아. 이자를 이제 옛날에 1900년대인가 보죠. 이자가 1년에 한 6천만 원 하죠. 6천만 원 같으면 1년에 바로 6부죠. 6부. 그 다음에 6할입니다. 6할. 자, 이걸 이제 안 갚으면 자, 요걸 이제 여기다가 가등기 담보 설정을 합니다. 가등기 담보 설정자 아니면 양도담보 설정자가 되는 거죠. 을이 이제 여기다 가등기를 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고, 만약에 소유권 이전했다 그러면 양도담보가 됩니다. 하면서 이제 만약에 자, 변제기 정해보죠. 변제기를 자, 사채업자는 변제기를 길게 안 정하죠. 보통 뭐 한 달 아니면 2달 뭐 이렇게 일수하는 거 이 사람들은. 근데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1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하잖아요. 저당권은 짧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곰박이 한 1년 했다고 하죠. 1년. 자, 변제기에 자, 1년에 이 원금과 이자를 안 갚으면 이 물건으로 대신 주겠다. 물건. 대물로 변제하겠다고 예약을 하면서 가등기 하는 거죠. 가등기. 그러면 이제 가등기 담보입니다. 예약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양도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이 가등기 담보권자 을 아니면 소유자 을 두 개 중에 한 개죠. 이걸 하면 가등기 담보, 소유자 을 하면 양도담보야.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땐 조심해야 돼. 이게 아까 잠깐 나왔던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여기 담보 목적의 담보 가등기인지 몰라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변칙이라는 거야. 지인들 둘이 하는 거야. 또 판사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이게 소송 들어가면 판사가 물어야 되지. 당신이 담보 가등기냐? 아니면 순위 보전의 가등기냐? 물어봐야 돼. 판사도 모르니까. 이것도 야, 너가 소유자냐? 물어봐야죠. 이게 소유자의 소유자가 아니야? 아니죠. 그냥 양도담보권을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게 뭐하고 똑같다? 변칙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변칙저당권. 효력은 저당권과 똑같아. 누가 소유자야? 아직은 누가 소유자야? 이 저당권이라고 해보세요. 누가 소유자야? 누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잖아요. 이 설정자. 이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자잖아. 소유자니까 가등기 담보 설정자나 양도담보 설정자가 이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뭐라 그래? 제3취득자가 되는 거죠. 저당권과 효력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등기만 변칙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돈을 갚으면 돼. 갚으면 깨끗이 끝나. 돈을 갚으면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해. 이게 무슨 성이야? 부종성이죠. 저당권과 똑같은 거예요. 돈을 갚았다. 이건 뭐예요? 문제는 돈을 안 갚았을 때가 문제예요. 변제기 후에 이제 돈을 안 갚았어요. 은행은 저당권이라 뭐 해야 돼? 경매 실시한단 말이에요. 경매 들어가서 한 6, 7개월, 1년 지나야 은행은 우선 면제 받는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가등기 돼 있다. 우리 가등기 하면 바로 여기 이제 예약 완결권이 있잖아요.
예약 완결권으로 예약 완결한다. 그리고 소유권 가져가는 거예요. 소유권. 바로 그 다음날. 아니, 본등기가 됐다. 소유자 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 변제액에 돈 안 갚으면 을이 소유자가 돼요. 이렇게 해서 사채업자의 돈을 번 거야, 옛날에. 측에서 전두환이 이전입니다. 1970, 80년대. 자, 그러면 예컨대 극단적인 이럽니다. 갑이 이제 사업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1억이 아니고 10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18억이야. 1년에 18억을 갚아야 돼. 그럼 그날째 변제기에 딱 갑이 18억 들고 갔어요. 수표 딱 가지고. 우리 띵동 그러니까 없어요. 왜? 저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골프 치고 앉았어요. 한 달 있다 들어와. 또 저 전화합니다. 야, 너 왜 돈 안 갚았어? 그래, 팅도 하는 게 없던데요. 뭘 없어?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눈이 뻐르륵 해가지고. 당시 CCTV가 없었어. 그냥 뺏기는 거야, 이제. 요거. 공장 그냥 뺏기는 거예요, 10억짜리를. 이렇게 해서 사채업자 돈 번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다 딱 화해 조서 같은 거 벌써 다 해놨습니다. 재소전 화해 조서. 소송으로도 못 이겨요. 이렇게 해서 사채업자 돈 번 거예요. 이게 조폭들 돈 번 거죠. 그래서 이제 자, 누가 이제 전두환이가 이제 1984년도에 뭐야 이거 뭐 이런 새끼들 있어 해가지고 법도 만든 거야. 이제 아까 부실법 누가 말했어? YS가 만들었고 이거는 전두환이 만든 거야. 이 나쁜 새끼들 아니야 이거. 너 얼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이거 이렇게 썩싹 소유권 취득하려면 요 3단계를 거쳐라 이거야. 3단계. 그러면서 이제 3단계를 변제기 후 바로 소유권 취득 못하고, 자, 여기 소유자 을이라고 돼 있던 가등기 담보권이 을이라고 돼 있어도 바로 소유권 취득 못하고 변제기 후에 요걸 이제 귀속 청산이라 그래. 자, 소유권을 너가 귀속 받으려면 청산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귀속 청산을 3단계 절차를 거쳐야 소유권 취득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보호되는 거죠. 자, 그리고 채무자 등 보호야. 자, 가보죠. 3단계가. 자, 1단계. 자, 저 외워야 돼. 변제기 후에, 자, 을이 갑한테 요거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합니다. 청산금, 담보권 실행 통지. 내가 가등기 담보권 실행하겠다고 통지를 하게 돼. 요걸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아까 채무자 등 3명 누구였죠?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이제 채무자가 제공하면 채무자가 되겠고, 친구인 병이 제공했다 그러면 물상보증이죠. 이렇게 팔았다 그럼 이 사람이 제3취득자잖아. 결국은 얘네들은 뭐야? 이 담보의 소유자들이에요. 그 소유자들에게 내가 소유권 취득하겠다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 그다음 통지. 그럼 통지가 이제 딱, 자, 누구한테? 이 채무자 등에게 도달했어요. 1단계. 그 다음 2단계로 이제 통지가 도달되고 나서 2개월을 줍니다. 돈 갚을 시간을 더 줘. 2개월. 이걸 청산기간이라 그래. 청산기간 요게 2개월이 경과해야 돼. 여기 포인트입니다. 2개월 동안 돈 갚을 시간 더 주는 거야, 이제. 그리고, 자, 3단계. 이제 3단계 가서 이제 소유권 취득할 수. 그래도 2단계까지 줬는데 돈 안 갚아요. 안 갚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가등기. 자,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 자,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요 청산금을 지급하라는 거야. 청산금. 자, 청산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포인트야. 청산금은 자, 요 예약할 때는 요게 만약에 1억을 빌렸다. 그러면 1억 6천이잖아. 그럼 최소한도 요게 한 2억은 되어야 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담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담보부동산이 요 피담보 채권을 초과해야죠. 그래야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가등기 담보는 자, 요걸 얘기해야 돼. 예약 당시 담보물 가격이 채권을 초과할 때만 적용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1년 지났어요. 자, 1년 지나니까 이 아파트 값이 올 수도 있죠. 이겁니다. 실행 통지 당시에 가액. 그 당시 만약 아파트 값이 뛰어서 3억이 되었다고 하죠. 3억 빼기
빼기 동갑할 게 얼마죠 이거? 피담보 채무 1억 6천이네요. 피담보 채무 1억 6천 1억 6천을 뺀 금액 요걸 청산금이죠. 청산할 금액. 즉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부당이득이 된 돈이야. 부당이득 하지 말라는 거. 청산금 요걸 지급해야 돼. 그러니까 1억 4천을 지급해야 돼. 그래야 소유권 취득하라는 거야. 그러면 갑이 손해 안 보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자, 3억짜리를 이제 1억 얼마 받았어요? 1억 4천을 받았으니까 손해보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소유권 취득에 좋다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하려면 이전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이 교부가 서로 동시이행이다. 이게 포인트야. 동시이행은 이렇게 해서 갑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이행 해가지고 이제 그럼 받았어요. 등기부에 여기 이제 가등기권자 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딱 돈을 주고 오른손으로 서류 받고 그럼 여기다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3 소유자 을 이렇게 딱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만약 이거 안 줬다 그러면 등기도 이게 무효가 됩니다. 무조건 3단계에서 지급해야 돼. 여기서 지급해야 돼. 여기서 지급해도 무효, 여기서 지급해도 무효입니다. 자, 만약 여기다가 조심할 게 소유자 을이라고 이 양도담보였잖아. 양도담보였다면 또 등기할 필요는 없죠. 그럴 때는 청산금 지급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가등기 담보와 양도담보 차이점은 소유권 취득 시기가 달라요. 양도담보는 지급한 때 소유권 취득. 왜? 등기에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까. 가등기 담보는 등기에 가등기 담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청산금 지급하고 등기서를 받아가지고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3단계 취득합니다. 2단계에서는 취득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이제 포인트입니다. 조금 복잡해요. 가보죠. 자, 그럼 맨 밑에 2번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가로 열고 귀속 청산 방법에 의한 우선 변제 땡땡 갑니다. 3단계 절차를 외워야 돼. 3단계 절차 읽어보죠.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우리 1억 6천이 도래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바로 가등기 담보 설정자죠. 설정자가 채무 1억 6천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이니까 가등기 담보권자 즉 사채업자는 채무자 등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한다. 여기 1단계. 2단계 실행 통지 후 몇 개월?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3단계에서 취득한다. 자, 외워야 돼. 1단계 담보권 실행 통지, 2단계가 청산기간 몇 개월? 2개월 경과, 그리고 3단계에서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이걸 외워야 돼. 좀 복잡하죠? 자, 방갈 1번 1단계 담보권 실행 통지. 자, 1 통지 사항이 바로 청산금 평가액수입니다. 자, 1번 해본다. 1번 변제기에 채무 변제가 없는 경우에 자, 줄긋습니다. 채권 변제기 후에 1년 후에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자 동그라미쳐 등에게 통지한다. 채무자 등 3명 누구야? 채무자, 물보, 제3취득자.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돼. 자, 그리고 그 뒤에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 채권에 미달하여 마이너스도 통지해야 돼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청산금이 없다는 뜻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2번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평가에 우리는 살짝 적죠. 3억이라 평가해. 3억 및 피담보 채권액 1억 6천을 통지해야 돼. 3억 빼기 1억 6천 이퀄 1억 4천이라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2번 정의 표시 통지의 상대방을 3명 답니다. 땡땡.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이야. 즉 3명. 그래서 채무자 등을 내와야 돼. 채무자, 물보,
제3취득자입니다. 당구장표시 2개. 통지의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는 전원에게 통지해야 돼. 한 명에다 빠지면 무효야. 그들 모두에게 3명 다에게 실행 통지해야 하며 일부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면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입니다. 자, 3번 통지 시기는 변제기 후입니다. 1번 줄거세요. 통지 시기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이후이면 언제라도 변제기 후입니다. 변제기 후에 돈을 못 받았을 때 통지합니다. 2번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해도 됩니다. 자, 4번 중요 통지의 구속력. 자, 채권자는 사채업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 액수는 다툴 수가 없어요. 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사채업자가 3억 빼기 1억 6천 이퀄 1억 4천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8천이다라고 통지했다면 나중에 다퉈서 1억 4천이라고 다툴 수가 없다. 채무자 보고죠. 다음 5번에 부동산 평가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 경매, 자, 경매에서는 우리 최저 매각가를 누가 결정하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결혼 시간에 감평 배우잖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여기서는 사채업자가 평가하니까 지 마음대로 평가하면 돼요. 정확하게 주관적으로. 그러면 사채업자는 자, 주관적으로 평가하니까 이 부동산 가액을 높게 평가하겠어요? 낮게 평가하겠어요? 훨씬 낮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왜? 사채업자는 항상 나쁜 놈이라는 걸 생각하고 법을 만든 거예요. 낮게 평가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는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이게 3억인데 만약에 이걸 낮게 평가해서 1억 5천 밖에 안 된다. 빼기 내가 받을 돈이 1억 6천이다. 그럼 오히려 얼마야? 마이너스 1천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통지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거 유효야 무효야? 유효야 무효야? 조심해야 돼. 이거 유효입니다. 왜? 지 맘대로 통지하면 되니까. 유효지만 여기 와서 요때 주장할 때 동시행 주장할 때 이게 정당한 청산금이야. 이때 얘가 마이너스 1,000만 원 된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정당하게 평가한 1억 4천 안 주면 소유권 못 넘기겠다. 여기서 주장한단 말이야. 그 점 조심해야 돼요. 이도 유효해요. 자주 나와. 땡땡 갑니다. 목적 부동산 가액. 자, 평가 방법은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동그라미 쳐 주관적 평가액을 통지하면 된다 이거야. 주관적 평가액. 자, 주관적을 한글로 쓰면 저거 나름대로면 나름대로 지 마음대로 쉽게 얘기해서 시험장에 가면 지 마음대로 이렇게는 안 나온단 말이야. 나름대로 주관적 평가를 통지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행 통지의 수리력이나 청산기간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 포인트야. 유효합니다. 자, 2번 청산기간 경과 2개월이야. 2개월. 맨 밑에 1번 청산기간 2개월 경과 전에 변제는 꽝이야. 변제하여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양가로 2번 청산 방법은 귀속 청산입니다. 자, 청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산은 자, 이 소유권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청산, 요걸 귀속 청산이라고 그래.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 청산해야지 제3자한테 팔아먹는 처분 청산은 안 됩니다. 여기 자주 나와. 자, 청산 방법은 귀속 땡땡. 채권자가 사채업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 1억 4천을 지급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동그라미 귀속 청산 방법에 따라야 됩니다. 소유권을 귀속하는 청산에 따라야 한다. 즉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방법 바로 밑에 처분 청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한테 팔아서 청산하는 것은 허용 안 돼요. 오로지 소유권 귀속받는 귀속 청산만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3번 청산금입니다. 1. 원칙적으로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야. 실행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 3억에서 그 시점 통지 당시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을 공제한 차액 이퀄 1억 4천이 됩니다. 자, 근데 2번 만약, 자, 이것도 가끔 나와보세요. 만약에 등기부에 보니까 1순위의 저당권자 A가 피담보 채권이 한 3천만 원 있다. 그리고 지금 2순위에 여기 가등기 담보가 자, 지금 1억 6천이죠. 자, 이렇게 있다면 요게 선순위 것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3억 빼기 이것도 빼줘야죠. 경매 들어가면 요게 문제 받아야 돼. 3억 빼기 3천 빼기 1억 6천 이렇게 하죠. 그러면 1억 4천이 아니라 1억 1천이라고 통지해 줘야 됩니다. 선순위 것도 빼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얘기 2번 그러나 목적 부동산 위에 담보가 등기하기 전에 전에 이미 성립한 선순위 나왔어요. 선순위 담보권, 선순위 임차권 그런 것들로 금액에 합산해서 공제한다. 짧게 가등기보다 선순위 담보권은 다 공제해서 빼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가로 5번 내려옵니다. 양가로 5번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오세요. 오른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청산기간 전 청산금 제한 중에 표시하세요.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는 돈 주면 안 됩니다. 자, 기억 채무자가 청산기간 몇 개월이라고 그랬죠? 2개월 요거. 자, 무조건 이 3단계에서 청산금 지급해야 돼. 여기서 지급하면 안 됩니다. 청산기간 2개월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대해서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후손이 권리자에게 대항하지를 못한다. 자, 방가로 3번 내려옵니다. 이제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지급 몇 단계? 3단계입니다. 3단계. 자, 동그라미 1.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고 2단계 청산기간 2개월 경과한 후 3단계에서 청산금 지급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 가등기에 이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점 조심해야 됩니다. 3번 중에 표시하세요. 3번 동시행 청산금 지급 채무와 이겁니다. 자, 의리 사채업자가 갑에게 청산금 지급 채무와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 이행 사이에는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 떼워야 돼.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자, 3번 중에 표시 채무자 등 가등기, 말소등기, 채무권. 자, 말소 채무권 자격 잘합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와요. 여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데요, 사실은. 그래서 민법을 다 알아야 특별법이 쉬워져. 자, 이 가등기 담보권자 을 아니면 소유권자 을이라고 등기되어 있어요. 가등기 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가등기 담보권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으면 무슨 권자죠? 양도 담보권자입니다. 이거 바로 효력은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는 누굽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설정자가 소유자야. 가등기 담보 설정자, 양도 담보 설정자가 소유자입니다. 근데 가등기 돼 있으니까 이걸 사는 사람 잘 없어요. 소유자가 특히 양도 담보가 돼 있으면요, 얘가 팝니다. 병한테. 그럼 병은 누구를 소유자로 생각하겠어요? 을을 소유자로 생각하겠어요? 갑을 소유자로 생각하겠어요? 누구를 소유자로 생각해? 을을 소유자로 생각합니다. 실제 소유자는 누군데? 갑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법은 이 병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1 보호해요. 여기다가 이제 3 소유자 병 이렇게 등기가 넘어왔다면 이 사람 보호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병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병인데, 자, 이 사람이, 자, 우리는 항상 선의만 보호한다 그래, 선의. 병이, 이 사람이 양도 남보권자인지 몰랐을 때만 보호됩니다. 선의만. 이게 아까, 명의신탁하고 달라요. 명의신탁 탈법 목적이니까 악의도 보호되지만, 이 가등기 담보는 선의일 때만 보호됩니다. 선의일 때만 보호돼. 선의일 때만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소를 못 하는 거죠. 선의일 때는 보호됩니다. 자, 보죠. 자, 동그라미 1번. 채무자 등은 채권자로부터 요겁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이제 돈 갚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지금 갑이 을한테 줄 돈이 얼마였어요? 1억 6천이죠. 자, 여기다가 자, 변제기에 줘야 되는데 변제기 후부터 여기 지났어요. 요 기간이 만약에 자, 아직 지연이자도 보죠. 지연이자를 갚아야 이거 말소할 수 있습니다. 요거 지연이자도 갚아 말소할 수 있죠. 자, 청산금 지급할 때까지 채무에 가로 열고 당인이 반환할 때까지 이자와 손해금 포함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 담보 목적으로 격려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그런데 조심해야 돼 이제. 자, 말소 못하는 거 두 가지야. 자, 이 돈을 주고도 말소 못하는 거. 자, 소멸시효 10년입니다.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 소유권 취득 요겁니다. 구별 잘해야 돼.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2번 중요 표시하세요. 워낙 자주 나와요. 중요 표시. 채무 변제기가 경과한 때부터 몇 년? 10년이 경과했거나 소멸시효 또는 뒤에 게 더 많이 나와. 선의의 제3자. 저거 삼각형 병입니다. 삼각형 병에게 병이 소유권 취득한 때는 말소 못해요. 채무자가 아직 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더라도 채무액을 제공하고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하지를 못한다. 어떻게 외웁니다. 10년을 경과했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말소할 수 있다 없다? 말소를 청구하지를 못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귀속 청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에요. 참 양이 많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을이 나는 가만 보니까 이 아파트가 너무 하자가 많아요. 자기가 소유권 취득하기 싫어. 그러면 요 귀속 청산 이걸 하지 않고요. 선택하면 돼. 또는 경매 청구하면 됩니다. 자, 경매는 당연히 담보물권자니까 임의 경매죠. 이거는 경매 청구. 경매 청구하면 갑니다. 경매 청구하면 이 순서대로 저당권으로 본다 이거죠. 이 순서대로 우선 변제 받아요. 경매 들어가면 가짜를 저자로 본다는 거야. 요 소유권을 저자로 본다는 거죠. 자, 무조건 경매 들어가면 담보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본다. 전부주 우리 금요일 날 쫑 치면서 우리 경매 들어간 말소 기준이 있어요. 말소 기준은 최선순위 저당권자, 전세권자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담보가등기권자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담보가등기권자도 1순위란 말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4. 경매에 의한 실행 선택합니다. 땡땡. 가등기 담보권자 동안에 크게 쳐. 그 선택에 따라 조금 전에 봤던 권리 취득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여기 바로 귀속 청산이야. 귀속 청산 또는 경매를 청구해서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때 언더라인 나왔죠. 경매에 관해서는 담보가등기 권리를 물어본다. 저당권으로 동그라미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의제한다. 경매에 들어가면 담보가등기 권리는 저당권으로 읊본다. 자, 그러면 5번에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대가 배당 참가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1. 가등기 담보가 격려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가 개시되면 가등기 담보권자 이퀄 저거 저당권자죠.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2번 정의 표시. 무조건 경매 들어가면 가짜를 저자로 바꿔 읽으면 돼. 가등기 담보가 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개시된 경우 줄고 나간다. 그 순위에 관해서는 그 담보가등기 권리를 물어본다.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격려된 때 저당권 설정 등기가 행해진 걸로 본다. 경매 들어가면 이 순서로 저당권으로 본다. 자, 그리고 3번.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등이 행해지면 가등기 담보권 이퀄 저당권은 매각으로 만다. 소멸한다. 이퀄 저거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경매 들어가면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도 말소 기준이 되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각으로 소멸을 합니다. 소멸하고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자, 6번 중요 표시.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의 특칙입니다. 특칙이니까 좀 기억해야 돼. 자, 후순위 권리자가 아까 누구였어요? 후순위 권리자. 자, 2개월의 청산기간이 중요합니다. 자, 후순위 권리자가 아까 누구였죠? 자, 이 부동산에 자, 담보 가등기가 2월 1일 날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순위 뭐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후순위 권리자 3명이야. 후 저당권자, 후 전세권자, 후 가등기 담보권자죠. 경매 들어가면 얘가 1등, 얘가 2등, 3등, 4등 받는 사람들이잖아. 그 얘네들. 자, 얘네들은 요 기간 내에 한해서 자, 경매 청구할 때는 특칙을 줍니다. 특칙을 요 기간 내에 한해서가 포인트야. 기간 내에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는 특칙을 줍니다. 자, 1번 동그라미 쳐. 후순위 권리자는 후순위가 누구야? 저전가가 넌 청산금 평가액이 부당히 낮게 평가되어 불만일 때는 자, 줄었습니다. 무슨 기간 내에 한해서 청산기간 2개월 내에 한정하여 그 채권 변제에 도래 전이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있다. 무슨 기간에 하나요? 청산기간에 한해서만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 들어갔어요. 경매 들어갔으니까 저당권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등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본등기. 자, 2번 갑니다. 2번. 후순위 권리자에 의한 경매 신청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행해진 때는 가로 열고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청산기간 경과 전에 한때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이제 본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등기는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매 들어가면 가등기가 소멸함으로 본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자, 마지막 7번에 강제 경매 등에 관한 특칙인데, 자, 원래 경매 들어가면, 자, 등기부에, 자, 보세요. 을구에 만약에 저당권자는 여기에 피담보 채권 1억 저당권자 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등기부에 공시가 돼요. 공시가 되니까 법원에서는 이 저당권자가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을 줍니다. 당연히 왜? 등기부에 개대되어 있으니까. 그럼 저당권자가 이제 배당 절차에 참가 안 해. 그러면 요 돈을 공탁을 해놔요. 공탁했다가 저당권자가 공탁금 찾아가요. 왜? 등기부에 공시가 되니까. 근데 가등기 담보는 공시가 안 돼요. 아까 가등기 담보 뭐라고 돼 있어 그냥? 이 가등기 담보권자 을 이렇게 여기 액수가 등기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판사가 뭐라고 그래? 얘가 담보 가등기인지
순위 보존에 가는 게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얘는 뭐야 돈을 달라고 배당 요구를 해야 돼. 얘는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받습니다. 요구하는 빵은 10원도 못 받아요. 저당권자는 가만히 잠만 자고 있어도 돈 받습니다. 차이야. 얘한테 이제 너 임마 이거냐 신고하라고 법원에서 통고가 옵니다. 그럼 신고해야 돈 받습니다. 그게 차이야. 아까 저 7번 특칙 땡땡. 법원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줄거서에 가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 등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다음 구분했다는 사항을 적어보죠. 법원에 신고하라고 적당한 기간 중에 독촉 최고를 해야 돼. 법원에서 너 뭐냐라고 최고합니다. 그러면 1번 만약에 담보가등기인 때는 4가지야. 땡땡. 그 내용과 나는 담보가등기다. 와 채권 가로 열고 이자와 그 밖에 부수채권 포함 1억 6천 이렇게. 그리고 존재 여부 원인 금액을 신고해야 됩니다. 이걸 배당 요구라 그래. 배당 요구 안 하면 빵원이야. 2번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라는 것은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는 거죠. 땡땡 요거는 한 개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됩니다. 자 3번 중요. 3번 압류 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가 매각에 의해 소멸하면 줄거리에 이제 채권 신고한 경우만 이거야.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권 1억 6천 신고한 경우만 그 채권자는 매각 대금을 배당하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신고한 때만 우선 변제를 줍니다. 그게 저당권하고 달라요. 저당권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을 주지만 가등기 담보권자는 뭐 해야 돼? 배당을 요구해야만 배당금 줍니다. 여기 누가 똑같아? 우리 임차권하고 똑같아요. 대항력 갖춘 임차권하고. 자, 대항력 갖춘 임차권자와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권 신고해야만 배당을 실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담법을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그 집합금을 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죠.